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각국의 스포츠 리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물어다 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일정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진짜 저희가 TV에서도 그렇고 스포츠들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좀 기분들이 다들 어떠신가요? 일단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각국 리그들이 개막하는 걸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바뀐 걸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이크를 새로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지금 맞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 조작 방법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은 녹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시나요? 갑자기 그런다고. 마이크 체크. 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변화와 함께 스왈로스 10번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벌써 10번째예요. 특집이네요, 이번. 뭐 특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채원 씨 회를 맞이해서 딱 가져온 거죠, 장비를. 채원 씨 어때요? 저희 10번째 녹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참여하셨는데 혹시 게스트인가요? 약간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혹시 채원 씨가 게스트가 아니냐, 중간에 얘기하다가 어디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녹음 참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 있었고요. 말만 안 한 것 네. 뿐이지. 중간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네,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팬이 말하듯이 잘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PD인 줄 알았어요, PD. 근데 저번 한 주였죠. 그 스포츠계에서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뭐 한용덕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한 소식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K리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인데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제일 뜨거웠죠, 사실. 그렇죠.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터키의 액자시바시에서 뛰던 김연경 선수가 2년의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차기 행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중국을 간다, 우리나라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3억 5천만 원의 흥국생명과 계약을 하면서 국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듣기로는 이게 사실상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좀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서 4년을 뛰고 그렇죠. 이제 배구 FA는 6년 맞죠? 네, 처음엔 6년을 뛰어야지 네, FA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오. 맞아요. 그래서 6년을 못 뛰어가지고 FA는 안 되고 일단 이미 탈퇴 신분으로 있다가 흥국과 재계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흥국과 계약을 하면서 흥국생명은 이재영, 이다영에 이은 김연경 선수까지 보유한 팀이 됐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냐 안 오냐 이것보다는 흥국생명에서 뛰냐 안 뛰냐 사실 좀 초점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여자 배구는 또 셀러리 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맞춰줄 수 있냐도 문제였는데 김연경 선수가 3억 5천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헐값에 흥국과 도장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럼- 더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셀러리 캡 부분에서도 있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좀 후배들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마 오겠나 싶었거든요, 사실. 네. 너무 이게 많이 깎이는 거라서 연봉이. 정말 김연경 선수가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최대 6억 5천만 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천만 원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내일이죠. 10일에 국내 복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김연경 선수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저희가 배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배구 팬 있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배구 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김연경 선수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외 생활을 해가지고 저희가 본다고 해도 해외 리그나 아니면
방송 측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근데 처음에 흥국생명으로 온다고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왜냐면 오. 이미 FA 때 쌍둥이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셀러리 캡 제한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연봉 가격을 낮추고 오니까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배구 선수 중에서 해외로 나간 선수가 얼마 없어요. 진짜 손에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 기대가 된다. 근데 최현 씨 오늘은 뭐 아무래도 남자 배구팀 얘기 아니다 보니까 이 저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딱히 관심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 기대가 된다. 김연경 뭐 국가대표 좀 많이 뛰었던 선수니까 나 배구 좋아하니까 한번 보러 가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형 좀 놀랐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김연경 선수가 아무래도 도쿄 올림픽 때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제 유일하게 자신이 올림픽 메달이 없다면서 올림픽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인터뷰에서 해외 생활이 외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0년 넘게 이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경 쉽지 선수. 않죠. 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김연경 선수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가진 자의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연봉을 뭐 제가 알기로는 김연경 선수가 그 종목에서 세계 1위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네, 남녀 통틀어서 배구 중에서 네. 그렇죠. 배구 중에서. 네. 저도 그래서 막 이게 진짜 축구로 따지면 어떤 메시 막 이 정도의 존재다. 네.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김연경 선수가 이제 돈도 이미 약간 충분히 벌어놨고 뭔가 배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거를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상관없다, 한국 돌아오는 것도,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태도는 예전에 그 김연경 선수가 네. 그 신발에다가 그 태극기 마크 달고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거 썼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 게요. 네. 뭔가 약간 그런 스폰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는 보여줄 걸 보여준다. 딱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뭔가 김연경 선수 멋있는 선수다 이렇게 느꼈는데 마인드가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리그나 아직 열릴지 이런 게 불투명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든 또 배구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나마 조금 호전적인 국내로 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봐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러면 과거의 김연경 선수의 그런 커리어를 돌아봐도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서 어떤 생활을 다시 보여줄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돌아보는 네. 시간을 한번 과거부터 돌아볼게요. 네네. 김연경 선수는 언니를 따라서 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박다원의 이제 TMI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배구 시작 초반에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되게 막 덩치가 팔다리도 길고 덩치 큰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냥 평범한 소녀였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도. 네. 그건 무슨 말? 평범한 김연경 선수도 평범한 소녀였다. 뭔가 약간 네, 지금은 되게 평범하지 않은 거장의 느낌인데, 거장? 네, 배구의 거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키가 작은 탓에 배구는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리시버를 주로 연습했대요. 그 리베로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연습했던 게 이제 김연경 선수의 지금의 더 좋은 선수로 활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었나 전 싶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20cm가 컸대요, 훌쩍. 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근데 저도 좀 부럽긴 해요. 네. 이제 근데 과거에 리시브 연습했던 것도 있고, 근데 원래 그리고 실력이 좋았대요. 덩치만 작았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훌쩍 크다 보니까 고3 때 되니까 이제 성인 대표팀 발탁이 된 거예요. 고3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활약을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고3 이후에 이제 성인 대표팀에서 발탁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GS랑 흥국이 김연경 선수 데려가려고 꼴찌 대결을 했대요. 탱킹. 네, 네. 탱킹하려고. 그래서 이제 0506 시즌에 데뷔를 해서 4년 동안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 등 좋은 건 다 쓸어갔어요, 김연경 선수가.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데뷔 시즌에 신인왕,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서브왕, 득점왕, 공격왕 우와. 숨차는데요. 저 지금 이거 다 차지했대요. 데뷔 시즌에. 데뷔 시즌. 네. 그리고 숨차면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많아서 이게. 네. 약간 그 이제 야구의 류현진 선수의 그 2006년 모습을 보는 듯한 이 김연경 선수의 성적인데, 네. 대단한데요, 진짜. 완전 대단한 선수예요 이거. 그리고 다음에 이거요? 이 성적, 이 커리어. 그래도 그 선수들한테 이거나 저거 뭐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선수들이 아니라요. 이 커리어가. 알겠습니다. 이 커리어 보고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4년 뛰고 그 다음에 일본 리그로 이적을 했대요. 근데 이때 이적하기 전에 김연경 선수를 위해서라도 해외로 보내라는 팬들이랑 말이랑 뭐 언론들의 말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자마자 그 팀 창단 첫 리그 우승도 따주고 MVP 득점왕 다 수상했고 막 정말 또 훌륭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세계 무대에서 있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따고, 근데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없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렇죠. 그걸 뒤로 하고 2017년에는 중국으로 넘어왔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때도 이번처럼 도쿄 올림픽 때문에 넘어갔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요? 네, 그때 1년 뛰고 다시 터키로 갔다가 다시 올해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보면은 김연경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정말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는 네. 이 우리나라 이번에 돌아와서도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돌아온 게 도쿄 올림픽의 목적인 만큼 준비를 잘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박다원의 위키피디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김연경 선수가 복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좀 많아요. 뭐 댓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김연경 선수 복귀와 관련된 내용에서 네. 좀 생각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김연경 선수의 복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정말 대단한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그거 이외에도 사실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이 김연경까지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정말 팀이 됐다. 네. 여기에 대한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적으로 그냥 흥행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뭐 리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타팀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네네. 김연경 돌아오면은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이 더 많이 투자하고 좋은 선수가 더 많을수록 유리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프로의 세계에서 밸런스를 고려해서 일부러 뭐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솔직히 뻔한 예상을 깨야 이게 또 스포츠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흥국생명이 무조건 1위를 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김연경 선수지 않습니까? 뭐 김연경 선수가 돌아오는 거면 무조건 여자 배구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자 배구 흥행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작년 시즌에. 그렇죠. 네. 근데 뭐 김연경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은 뭐 정말 더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죠. 진짜 타이밍 좋게 들어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저도 해외 리그나 국가대표전에서 볼 수 있었던 김연경 선수를 이 V리그에서 일단 볼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좋게 느껴지고요. 안 그래도 티켓팅이 힘들어요. 배구가 나름 그쵸.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들 것 같아갖고 좀 걱정이 저는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근데 여자 배구 본 적 없다며요. 아니, 직관에서. 그 직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엔 보러 가야죠. 이번에 진짜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야죠. 저 원래 보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못 가. 저희 현캐가 아니더라도 보러 가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남자 배구랑 여자 배구랑 같은 날 있다 하면 뭐 보러 가실 건데요? 흥국과 어떤 현캐. 팀이냐에 따라. 근데 현캐. 뭐 현캐 아무래도 현캐겠죠. 그러면. 고민 좀 해볼게요. 네, 현캐를 보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야구랑 축구가 이제 한 개, 두 개씩 개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볼 게 없으니까 더더욱 요즘 따라 배구가 더 보고 싶어졌던 순간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진짜 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게 없이 흥국생명이 워낙 잘해서 그냥 쭉 올라갈까봐 약간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뭐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고 김연경 선수 평가를 보면은 그 남자 선수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한 선수라고 다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 배구 위주로 제가 보기도 했고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이번에부터는 이제 여자 배구도 한번 보러 가서 제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김연경 선수랑 만나보고 싶네요. 오. 이번에 그럼 처음으로 여자 배구 보러 가시는 거겠네요? 네, 그죠. 뭐 하실 게 많네요. 축구도 이제 뭐 보실 예정이라고. 아니, 리버풀. 축구는 그 직관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원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자 배구 내에서 밸런스 붕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투표란에도 감론을 막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경기는 항상 정해진 게 없고요. 그리고 공이 둥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상 해보면 또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 셋 물론 황금 라인 보유 뭐 이런 말이 나오곤 있지만 또 얼마나 호흡이 잘 맞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흥행 쪽으로 봐도 김연경 선수가 온 거는 배구의 흥행에 플러스 요소가 되면 되지 절대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찾아올 것 같고요, 경기장에.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보러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김연경 선수 한번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던 게 이번에 찾아보면서 8, 9 시즌? 그때 그 경기를 봤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약간 뭔가 외국인 선수가 그때 리그 1위였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기를 되게 재밌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배구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하면서 되게 힘을 주면서 말씀하시길래 기고만장하도록 다 같이 잘 돼야죠. 뭐 배구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는 농구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또 그분들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채원 씨 이렇게 배구 칭찬하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요. 좀 다른 에피소드 할 때 이렇게 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뭐 그래도 배구가 여태까지 조회수 제일 잘 나오고 했으니까 맞아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민수 씨나 채원 씨 그리고 현우 씨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물론 저도 김연경 선수가 국내 복귀하는 거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돼서 이제 나온 논란들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규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탈퇴 선수예요. 네. 사실 국내에서 4년만 뛰고 해외로 나갔거든요. 일본, 터키에서 이렇게 쪘었는데 순서대로 사실 이 2년 임대를 보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팀이 임대 형식으로 보냈다고 해서 사실 임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선수를 영입할 어떤 여건이 안 되는 팀을 위해서도 보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원소속 팀에서 뛸 기회를 못했을 때 뭐 해외로 보내서 좀 다른 팀으로 보내서 활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기간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한국생명에.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는 결과적으로 4년만 뛴 걸로 돼서 FA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이미탈 때 묶였는데 이때 사실 이 김연경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국제재판소 뭐 여기까지 가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미탈퇴라는 거는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선택지는 딱 흥국생명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현우 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프로라면은 자금이 되는 팀이
데리고 가는 게 그게 프로 아니겠느냐. 네.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공정하게 다른 팀들도 김연경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맞죠. 결과적으로는 흥국생명과 그냥 협상을 해서 안 되면은 국내 복귀 못 하는 거고 맞아요. 되면 돼도 흥국생명에서밖에 뛸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셀러리 캡 저희가 지난번에 FA 얘기했을 때도 이 셀러리 캡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셀러리 캡 같은 경우도 물론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현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다 가진 자가 부리는 어떤 여유라고 볼 수 있지만 후일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김연경 선수도 버틸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네. 김연경 선수야 실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선수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복귀했을 때 뭐 돈 적게 받아도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도로 돌아왔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선수가 이제 뭐 연봉 계약을 할 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기준이 돼버리면 선례가 선례가 남아버리면 다른 선수 그 선수가 돌아왔을 때는 야 김연경도 이렇게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받을 거야? 이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러리 캡 문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승환 씨 의견에 덧붙여서 네. 김연경 선수가 좀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김연경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셀러리 캡의 문제가 너무 낮다 이걸 알았으면은 6억 5천을 처음에 제시 받았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높여놓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3억 5천만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내렸으면은 더 우리나라 셀러리 캡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김연경 선수가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돼서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아예 애초부터 이제 연봉 계약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하자. 네. 근데 사실 김연경 선수가 예전에도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잡지와 인터뷰였을 거예요. 그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 셀러리 캡 제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러면은 솔직히 국내 복귀에서 못 뛸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정말 큰 결정이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배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원 씨가 원하는 것처럼 발전하고 인기를 얻으려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김연경 선수 복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터들이 생각하는 이 김연경 선수 복귀에 관련된 본인들의 생각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찌됐든 김연경 선수가 돌아온 거는 확실해졌고 배구가 개막을 한다면 정말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원 씨 보러 가실 거예요, 진짜? 보러 갈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것까지 필요 없고요. 농담이고요. 치원 씨 보러 가신다 그랬으니까 워낙 배구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흥국생명 경기할 때 한번 보러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 경기 진짜 티켓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다영, 이재영, 김연경. 볼거리가 많아요. 와, 흥국생명하고 붙는 팀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드디어 해외 생활을 마치고 국내 V리그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김연경 선수를 이 근처인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사실은 솔직히 너무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배구를 포함해서 지금 배구가 인기를 점점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4대 스포츠 중에서 선두 종목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비웃지 마세요. 아니 안 비슷했어요. 꿈이 커가지고 꿈이 큰 건 항상 좋거든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네. 그래서 축구, 야구 이렇게 하나씩 개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아쉬웠던 배구 팬들을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빨리 가을이 다시 돌아와서 배구 시즌이 시작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김연경 선수 게임도 보러 갔지만 남자 배구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결론이 좀 이상한데 그냥 많이 그냥 두 개 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역시 배구 팬다운 네. 그런 좀 정리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는 김연경 선수의 복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또 재밌는 이슈가 있을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가 개막을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스왈로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